데이터베이스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보면 아시겠죠? SQL. 6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집중 안 할 수 있겠어요? 회복 병행 제어. 그 두 개 합치 SQL이랑 회복이랑 병행 제어 그 세 개 영역에서 반 이상이 나오는데 문제. 수학적인 이론을 근거해서 이제 드디어 요 8 SQL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create 명령어로 테이블을 만들고 alter 명령어로 테이블을 수정하고 drop 테이블로 테이블을 삭제하고 select 명령어로 다양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insert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delete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update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런 모든 명령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QL 명령어들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많이 중요하고 다뤄지는 부분들이 뷰를 만드는 거, 뷰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들 이러한 개념들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돼요. 가끔. 그 다음에 우리 커서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왜냐하면 기존에 시험에 안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그냥 커서에 대한 특징을 이론적으로만 물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를 실제 실무에서 쓰는 그런 커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SQL 프로그래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구현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QL 부분은 정말 딱 봐도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거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찍을 때도 4개 중에서 찍으면 25%밖에 안 되잖아. 그 확률이. 그런데 확실하게 아닌 게 최소 반 이상은 되거든요. 공부를 한 분들은 얘를 딱 보면 아, 얘와 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게 반은 돼. 그럼 걔를 빼요. 그럼 나머지 2개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제가 팁을 드리면 제가 계속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얘랑 얘랑 비교해가지고 차이점 찾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남아있는 우리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보기 2개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이 2개가 비슷해. 2개가. 그럼 우리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얘만 봐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놈과 요놈의 다른 점이 뭔지를 보면 돼. SQL이 한 페이지에 보기가 4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A4 용지면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가 A4가 아니죠. 시험지 큰 거니까. 거기에 보기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그런데 2개는 확실하게 아니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인 거예요. 그럼 얘를 봐도 모르겠고 얘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못 찾아요. 그럴 때는 요놈과 요놈이 어디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부분이 왜 다른지만 보고 접근을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아, 요거랑 요거랑 다르네? 그러면 왜 요건 이렇게 썼지? 그럼 그것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어떤 게 맞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SQL 문제가 비중이 크고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결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음 보기 4개 중에 SQL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얘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레 포기해버리거나 아 나는 프로그래밍 쪽은 이건 그냥 난 틀릴래. 어차피 한 문제 틀려도 뭐 9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니까 나는 이거 그냥 스킵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하겠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SQL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아니 많이 나오면 5문제, 6문제 나오는데 여기 포기하면 틀리는 그냥 시험 떨어지는 거죠. 한 문제 나오면 포기할 수 있어. 그 파트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다만 어떤 분은 못 믿어. 이 책에 있는 결과를 이해도 안 가고 못 믿겠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전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SQL을 좀 해봤거든. 그러니까 집에다가 서버 이렇게 깔아가지고 직접 데이터 넣어가지고 직접 SQL 이름으로 돌려봐.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뭐 IT 회사에 뭐 이런 프로그래밍 입사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표준 SQL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오라클에서 되는데 표준 SQL에서는 이게 안 된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는 거지 실제 실무의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굳이 이걸 검증해 보거나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얘를 세세 명령어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얘랑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얘랑 차이점이 뭐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 다 맞추게 되면 고득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역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했죠. 데이터베이스 뭔지 알았죠? 운영체제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았죠? 설계하는 거 알았죠? ER 다이어그램, 테이블로 변환하는 거, 키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SQL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배경, SQL 명령어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말하는 기본편이에요. 그럼 기본기를 다 갖춘 거예요. 기본기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요 회복, 그 다음에 병행제요. 요 두 개의 영역은 정말 중요해요. SQL 다음으로 중요해요. 보세요. 그냥 세 문제 나오죠? 세 문제. 되게 비중이 큰 거예요. 하나 주제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는 건. 왜냐하면 여기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는 매년 뭐 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여기 뭐겠어요? 쓰다가 데이터가 망가지면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출제 비중은 되게 높은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규칙들, 기법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학습하기는 우리 그 SQL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중이 많이 나오면 유리한 거예요, 고득점을 받기가. SQL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SQL에 좀 그 프로그래밍 쪽이 약하신 분들은 다소 좀 이제 불리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기본 단위가 트랜잭션이거든요. 그 트랜잭션은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ACID라고 하거든요. 이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됐고요. 그 트랜잭션에 그 처리되는 거, 부분 완료, 완료 뭐 이런 그 처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지연갱신 기법, 즉시갱신 기법, 로그를 먼저 하드디스크로 보내는 방법, 로그를 먼저 기록하는 거, 캐시 관리 방법,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징, ARIS 이만큼이 특히 여기 지연갱신, 즉시갱신,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징, ARIS 요거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한 규칙들이고 여기 동그라미 친 요 5개가 회복 기법들이에요. 회복 기법.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연갱신, 즉시갱신 요거 두 가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는 어떤 의미겠어요? 비교해야 되겠죠.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로그 기법에다가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놔서 성능을 좀 좋게, 복구 성능을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체크 포인트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림자 페이지는 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로그가 대용량이고 로그 자체가 오버헤드잖아요. 필요 없는 건데 사실은.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대용량의 로그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로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잖아요. 로그는 계속 쌓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주문하고 삭제하고 뭘 일을 하면, 뭘 보면, 뭔가 바꾸면, 뭔가 삽입하면 로그는 계속 만들어져요. 나중에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서버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서버가 다운돼 버려요. 어느 날 우리 서버가 접속이 안 되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로그 파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버벅버벅 거리다가 못 견디고 서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로그를 청소를 해줘야 다시 시스템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고 하지만 복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를 나는 안 쓰겠다. 뭐 그림자 페이지, 현재 페이지 만들어 놓고 아예 페이지 단위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게 그림자 페이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나온 이유가 뭐야? 로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지? 아, 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거네. 왜 로그를 이용하지 않지? 로그는 대용량이니까. 그럼 로그를 안 쓰면 어떤 방법으로 얘는 문제를 해결하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복구를 하고 있어. 열심히 지연갱신, 즉시갱신 가지고 또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계속 지금 막 복구하고 있어요. 99.9% 복구했어. 1% 남았어요. 에러 났어. 복구 중에. 복구 중에 에러 날 수도 있죠. 아니, 복구 중에는 에러 안 나는 보장은 없잖아요.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에러가 나기도 하지만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나요. 그죠? 그러면 99% 복구했는데 1% 남았는데 에러 났어. 그럼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지, 처음부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럼 뭔가 있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복구를 99% 했는데 1%만 하면 되는데 에러 났어요. 그러면 99% 한 거에 대해서 별도로 로그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면 99%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 1%만 나중에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ARIS. 복구 중에, 회복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회복됐던 것들을 재작업을 하지 않고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ARI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들이, 각각의 기법들이 나온다는 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 원인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그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원래 병행 제어가 더 중요했거든요, 회복보다. 병행 제어는 보통 4문제, 3문제씩 꾸준히 나왔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SQL보다도 어떤 연도는 더 많이 문제가 나왔던 영역이 병행 제어예요. 중요하죠, 그만큼. 이 부분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 실제 트랜잭션의 그 스케줄링 이렇게 명령어들을 주고 그 명령어를 분석해서 이게 어떤 병행 제어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로 최근에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론만 이해해서는 문제를 못 푸는, 이론만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병행 제어 부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병행 제어를 왜 해요? 이게 지금 병행 제어 파트잖아. 그럼 병행 제어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이거예요. 무제어 동시공용 문제점. 제어하지 않았을 때 갱신분실, 뭐 연쇄복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나 혼자 쓸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쇼핑몰의 관리자가 상품을 지금 막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문할 수 있어, 없어? 주문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주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값이 잘못된 값을 내가 그걸 보고 주문할 수 있잖아요. 가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상품 가격이 잘못돼가지고 막 주문이 잘못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 단순한 관리자의 값 입력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병행 제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4가지 정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단계 로킹, 뭐 독립성 레벨, 타임스탬프, 낙관적 병행 제어. 요거는 기법이에요, 기법. 여기에 있는 4가지는. 그리고 나머지 교착 상태, 로킹 단위, 뭐 이런 것들은 병행 제어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들이고 다 중요해요. 전부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파트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여기예요. 직렬 가능 스케줄. 이걸 찾는 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이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선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건데, 다만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는 내가 정확하게 선행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100%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꽈져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만 이론적인 것들, 교착 상태라든가 로킹 단위, 롱 양립성 이런 것들은 텍스트 말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막 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기법들,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공부하기 어렵지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직에 2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SQL에서 6문제를 내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중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SQL에 대한 비중이 뭐 4문제, 뭐 5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 비중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파트다라고 하는 거고요.